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레클럽의 나린의 정영입니다. 오늘 또 종합주가지수가 약간 또 위축되고 있네요. 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고요. 자, 강남근선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머니W의 강남근선 정우주입니다. 지수가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건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기회가 서서히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 전문가입니다. 지수는 오늘 다시 좀 조정을 받았지만 또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수 급락을 해도 일단 종목 선택만 잘한다라고 하면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린애님. 자, 일단 오늘 또 종합주가 지수가 약간 좀 우측되고 있죠. 이미 제가 어저께 언급을 드렸습니다. 현재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아니라 아무리 낙폭이 과다하다 하더라도 반등성에 국한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게 되면은 항상 현금 비중을 늘려라. 그리고 다시 확인 매매가 좋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또 오늘 재차 꼬부러졌네요. 자, 일단 한번 현재 종합주가에서 일봉 상태를 좀 볼까요? 자, 일봉 상태를 보면 다시 추세가 우하향으로 전환이 되면서 5일선이 또 밑으로 내려와 있고 추세가 또 깨져 있네요. 이럴 때 투자 심리가 50 이하, 단기 지표가 50 이하, 고래방향이 또 아래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럴 적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거래량인데 어저께 거래가 조금 늘어난 듯이 하다가 오늘 거래가 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지수는 못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 5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2050포인트대가 1차 지지선인데 깨졌기 때문에 경계를 계속해야 된다. 2020포인트대가 저점에서 살아날 수 있는 시점인데 현재 내일 또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일은 내일 가서고 현재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실전 매매입니다. 실전 매매는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 또 내일도 시가 이상 반등할 적에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지 매수의 관점은 아직도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주가 또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봉 상태를 보면은 현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주 연속. 그러니까 짝수죠. 짝수에서는 방향성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약간 변곡점이 되겠는데 일단 추세가 지지받느냐 상승으로 가겠느냐 이거는 두고 봐야 됩니다. 현재는 점을 치는 것보다는 현재 시세 방향성에 순응하는 전략이 좋다. 자, 일단 코스닥을 좀 볼까요? 자, 코스닥 역시 어저께 5일선은 회복을 했다가 다시 오늘 5일선이 깨졌네요. 이렇게 깨질 적에 역시 경계를 해야 된다. 역시 파라볼릭 추세는 우하향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현재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 현재는 화려한 종목 장세에 국한한다. 현재 투자 심리도 50이야. 단기 지표도 50이야. 모든 지표가 방향을 아래로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세 방향성에 순응하는 전략을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근 선생님. 예. 어제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대반락에 대한 주의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5일선에 대한 지지권이 붕괴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빠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말씀을 드렸고 또 현재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합의 결과에 따라 항상 언제든지 변동폭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면서 낙폭과대에 따른 5일선 대응 구간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낙폭과대에 따라서 일부 종목들이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한다거나 시장에서 어떻게 형성되는 테마주,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 매매한다면 가능하다. 일단 낙폭과대가 이루어지면서 1차 박스권 고점과 고점을 이은 박스권 첫 번째 하단선 붕괴 이후에 두 번째 하단선에 2000포인트대 초반 내지 월봉의 전저점 부분의 1980포인트대까지의 진바닥 가능성을 고려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낙폭과대 종목의 일부 종목의 테마 개별주를 매매한다면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시점이라는 거고 지수가 아직까지 좀 더 하락은 여지는 있지만 부담이 덜하다는 거. 그러니까 선취매성의 관점에서는 야 여기는 좋은 기회다. 선취매성에서는. 하지만 하다가 지지권이 붕괴된다면 빨리 경계를 한다는 개념으로 선취매성은 좋지만
아직 진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가 도로 경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그런 전략을 취하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일단 오늘 그래도 일단 코스닥 위주의 또 화려한 테마 종목 장사가 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지수보다도 일단 종목 선택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급등세가 이뤄지면서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지수가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다행스러운 부분은 오늘 일단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급락세가 나타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일단 오늘의 조정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 쪽도 대량 매도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일단 금융투자 쪽에 또 매수가 들어왔죠. 일단 오늘 히토류 관련주 그리고 그래핀 관련주들이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단기 과열권에 있는 만큼 내일부터는 이제 서서히 단기 매도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향후 또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코스피는 주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봉 하단 추세 부근이 1980포인트대 중반대 부근에 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 하단 추세 지지를 받는지를 중요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지지받고 향후에 우주선 회복 안착하면 우하향 쓰리바닥을 시현하고 상승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신뢰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 하단 추세가 이탈되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세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면 코스닥 지금 60개월 평선 부근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탈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하단 추세 지지권은 640포인트대 40포인트 한 중반대 정도 가 있네요. 그 부분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중국 무역 전쟁 속에서 중국 증시가 그래도 금일 플러스권 마감을 했다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역시 중국 증시 움직임 잘 체크해 가면서 위안화가 7위안으로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을 중요 또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 만큼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나린이님. 자, 주식 투자는요, 누구나 시황 또는 전망, 예측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실전 매매에서는 그런 거 다 참고한 상태에서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언급을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JNK를 좀 볼까요? 현재 뭐 수소차, 충전소, 테마 관련주들 현재 그동안 또 조정을 좀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JNK 히터, 뭐 뉴러스, EM코리아 등등 반등을 좀 세게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도 JNK가 오늘 거래가 좀 늘어났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항상 우리가 단기적 관점에서는 일봉을 봐줘야 되겠죠. 네, 일봉에서 보면 현재 그동안 낙폭 과대에 따라가고 그러면 거래가 많이 형성되고 있네요. 자, 이 거래가 늘어날 적에 거래가 늘어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제일 중요한 거 3박자, 일봉이 5일선을 회복했느냐. 자, 두 번째가 거래가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느냐.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죠. 투자 심리가 호전감을 보이고 있느냐. 요 세 개가 맞아야 됩니다. 또 추세가 전환된 거하고 추세가 전환되지 않은 건 또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현재 추세도 우상향으로 전환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바닥의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닥바닥 하는데 본래 고래 기법에서는 바닥의 관점은 721선을 지지를 받고 첫 번째 5일선 회복 지지를 받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고래 기법에서는 1차 바닥이라고 칭합니다. 또 맨 밑에 보면 단기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기 지표가 50 이하에서 50 이상으로 호전되고 있느냐. 아직 매수 신호는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보면 고래방향이 하나 오히려 잡혔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상승다운 상승보다는 반등다운 반등, 애바닥이기 때문에 보통 주식은 애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720선 위에서 항상 애바닥 시원하고 쌍바닥을 시원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을 잡는 것이고 애바닥에서는 반등다운 반등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가 또 내일부터 끝나죠. 자, 주봉 상태를 보면 이번 주 과연
5주선을 회복할 것이냐 이번 주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네요. 또 밑에 보면 투자 심리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 무릉도에 붕덩 빠졌다 서서히 올라오는 단기 지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지표가 올라올 적에 무릉도에 붕덩 빠져가지고 50 이상으로 올라올 적에 또 5주선 회복할 적에 그다음에 행보등락 보이고 추세가 전환될 적에 그때가 배팅 구간이죠. 네, 지금 상태에서도 이격률이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금방 상승으로 막 간다 이건 아니죠. 다음 주까지 행보등락을 보이면서 상승 전환 시점까지는 좀 더 시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장기적 관점에서 월봉 상태를 보시면 현재 이번 달이 3개월째 조정을 받고 있네요. 붕괴된 달로부터는 현재가 2개월째. 그래서 다음 주 6월 달이죠. 지금 5월 달이니까 6월 달이 평점이 되는 것이고요. 파라볼려 이격률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현재 이럴 때는 일봉에서 단기적 관점에서 반등성, 추가 반등성을 보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내일도 갑자기 급등한다, 쫓아가는 형태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내일은 연속해서 오늘 3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내일도 이 상단 추세를 근접 돌파할 때는 일단은 좀 지지받는 상황을 좀 보면서 확인 매매 전략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선님. 예, 주식은 때를 산다.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때. 현재 때는 어느 때입니까? 지수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는 때. 이때는 어떤 거래겠죠? 대형주하면 안 되겠죠? 뭐 삼성전자, 뭐 일부 이런 종목들,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 보는 철강, 조선, 기계 이런 것들을 화학 지금 할 때가 아니죠. 테마가 돌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날그날의 이슈. 뭐 그래핀이 움직인다거나 히토류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난다거나 지금 계속 뉴스가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관련주의 주도 테마주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는 남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의 일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이제 그런 어떤 발언을 했죠.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꽤 발생이 된 걸로 보인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관련주들이 시간의 강세를 띠면서 내일 시가가 급등 출발할 예정이 있는데요. 이제는 남일이 아닌 본인의 우리나라 일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예전에 돼지열병 관련주의 강세를 띈 것보다도 더 강한 시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테마들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 지수 타령만 하다가 좋은 종목들을 다 놓치신 분들은 수익률을 못 올릴 확률이 많겠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국토의 3분의 2가 지금 초토화됐다고 하죠. 그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형태가 띄고 있는 이 상황에서 테마의 강세가 나오는 종목들 우성사료를 일단 제가 볼 텐데요.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책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잔반에 대한 그 예방 차원에서 잔반 사용 금지라는 얘기가 나왔죠. 잔반을 통해서 돼지열병이 전파되기도 하고 혹은 왜 잔반에 거기에 돼지열병 그 병균이 있기 때문에 혹은 멧돼지를 이용해서 혹은 이런 그 동물들이 있죠. 그런 야생동물들로 인해서 퍼질 수가 있는데 유럽에서 야생동물로 인해서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그래서 지금 북한에 퍼졌기 때문에 이게 남한으로 오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북한의 어떤 이슈가 터지면 한 번쯤 올라가면서 남한까지 퍼지게 된다면 더욱더 강한 시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는 사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잔반을 금지하고 사료를 어차피 다 먹여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 실적 증가가 보일 수 있는 종목 중에 우성사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북한에 정황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관심권에 들어가는데 이 종목은 어떤 차트보다는 이런 내용을 알아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주가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바로 722선에 아직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파라볼릭도 상승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 타이밍상 MACD 오실레이트 추세가 양봉 나올 수 있는 시기에 심리가 50에서 60, 본격적 상승은 50에서 60, 투자할 심리가 활성화됐다는 거죠. 바로 이런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5위선 잡고 오늘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고요. 공개 방송에 입장하셨다고 한다면 바로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포인트를 잘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제가 북한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남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뉴스에 대한 호재 가능성을 두고 관련주의 우성사료 5위선 매매 관점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내일 시가가 급등 출발하면서 이제 전고점 돌파까지 가능성을 두면서 약세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최소한 120분 분봉의 5위선 매매는 이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제가 이번에
히토류 관련주 이 노바텍을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좀 많이 봤던 기업인데요. 이 노바텍 같은 경우 차폐자석 특허권을 좀 보유하고 있는 또 기업이죠.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노바텍 같은 경우 이제 관련 생산 부품을요. 이 삼성전자 쪽의 부품을 독점도 공급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눈에 띄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박스권 상단 추세를 돌파를 하면서 이제 내일부로 이제 쌍바닥 패턴이 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상단 추세 저항권은 저 위에 3만 원대 초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내일 3일째 급등할 때는 단기는 매도 관점 이후에 향후 5일선 근접 시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선 주봉 차트를 보면서 이번 주 5주선 회복 안착과 함께 다음 주 점진적인 추가 반등을 기대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중기는 5주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봤을 땐 기간 쪽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죠. 그래서 기간 수급 동향 체크가 중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쌍바닥 패턴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일단 일봉 차트를 보면서 이 하단 추세 부근이죠. 이 노바텍 같은 경우 이 하단 추세 18,000원대 부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000원대 부근, 이 부분을 중요한 중기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 노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히토류 관련주로 무역 전쟁이 격화되니까 급등세가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무역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되면 재차 좀 하락세가 또 전환될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역 전쟁에 따라서 좀 일희일비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 추세 지지권 그리고 상단 추세의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을 좀 이어나가시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의 장점은 재무 상태가 또 양호한 종목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종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파워넷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파워넷 같은 경우 전원장치 공급, 제조, 판매 업체이죠. 무엇보다 최근 들어 이제 머큐리 그리고 진짜 IG비전을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한 종목이었는데요. 최근 들어 기간 조정을 받다가 오늘부터 재차 5일선, 20일선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은 전일 전환사채 발행 120억 공시가 나오고 나서 오늘 120억 발행 결과 완료, 12 완료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투심에 의해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번 달 말이죠. 역시 IG비전, 머큐리 인수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후반때까지는 좀 주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음선이 나왔지만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밀리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21선, 5일선 회복했기 때문에 내일 5일선 회복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역시 금요일까지도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는 5일선 지지 여부를 중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맨 밑에 있는 60일선 부근이죠. 이 부근 지지 여부를 중요 포인트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상 이번 달에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있죠. 그러면서 월봉상 적산병 출현과 함께 투자 심리도도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고 스토캐스틱 지표도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월봉 차트도 굉장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월봉 적산병 최대 거래량, 주봉은 3바닥 패턴 속에서 일봉상 이제 5일선, 21선 회복했기 때문에 지금은 중기는 하단 추세, 단기는 5일선 지지 참건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노리는 위치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제 종목 여기까지 마치고요. 강남큰 손님. 네. 이럴 때 우리가 믿을 만한 건 실적이 되겠죠. 바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 한번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보시게 되면 이번 연도 예상 실적 자체가 단기준 229억 원, 그리고 작년도 기준에 봐도 186억 원.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에요. 실적 굉장하죠. 이번 연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작년도 기준 봐도 퍼가 9밖에 안 되는데 이번 연도 예상 실적 봐도 9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실적을 바탕으로 깔고 하는 종목들, 그리고 일단 제가 이 영업이익률 21%, 대단한 이익률이죠. ROE 18%대. 두 자리 이익률만 나타난다 하더라도 보통 초우량주에 속합니다. 요새는 뭐 한 자리 이익률을 나타낸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바탕을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안정적인 상승을 볼 수 있죠. 일단 최소한 적정 주가를 계산해도 8,000원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8,000원까지 상승을 계산하면서 우리가 주봉 차트에서 1차 상승 파동에 2차 파동이 진행되는 초기 구면 딱 5주선 부근에 지금 놓여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 조금 모자르죠. 장중에 회복했다가 조금 모자르지만 현재 5인선에 대한 손저가를 잡고 2차 파동을 노릴 수 있는 상승 초기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까지 같이 볼까요? 다음 종목은 우리로인데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로 같은 경우에 추가적 강세가 나오고 있죠.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세가 나타나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5G 시대가 온 만큼 통신주의 강세가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통신주는 기본적으로 양자암호 통신, 바로 보안성이 또 중요해지고 있는 상태라서 먼저 장비주 올라가고 또 보안주의 어떤 이슈가 나타남에 따라서 양자암호 통신 관련주의 또 대표적인 우리로가 또 강세를 띠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봉에서 약세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한 5일선 매매 이어가면서 상단까지 매매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5G 관련주가 대부분 고점을 형성하면서 지금 과열권에 놓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테마의 약세 속에서 반락에 대한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약세가 나온다거나 5일선이 깨지면 그때는 경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린의 대표님. 네. 자, 일단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천천히 보아가면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때를 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조건을 잘 맞춰야 되겠죠. 자, 지금 이 뉴로스 상태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일단 금일이죠. 어저께 5일선을 회복, 오늘 5일선 지지를 받았습니다. 연속해서 적산맥이 나타나는 상태. 근데 아직 추세는 전환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거래가 조금씩 증가해서 보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3박자가 맞느냐, 5일선 회복 지지를 받았느냐, 거래가 증가 현상 보이고 있느냐, 자, 그다음에 투자 심리가 50 이상으로 활성화되어 있느냐, 요 세 개가 바로 선행성 3박자 말 그대로 미리 조건이 맞으면은 맨 밑에 보면은 단기 지표가 50에서 60으로 전환될 때 이때가 바로 매수 타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A바닥은 반등성이고 쌍바닥은 반등다운 반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또 순환매도 대비를 또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이번 주 아직까지 추세가 깨진 상태에서 다시 반등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심리 자체는 호전되고 있지만 거래가 이번 주 어떻게 될지 모르죠.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서 맨 밑에 주봉에서도 단기 지표가 우상위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는 좀 더 실이 필요해요. 또 위에 보면 대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대기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려고 하면 보통 1주, 2주, 한 3주 정도 3박자는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 월봉 장기도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달 약간 좀 반등은 좀 기대해보지만 역시 상승세는 아직은 좀 빠르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럴 적에 우리 항상 천천히 하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자, 강남근 선생님 오늘 무방 있죠? 네. 항상 장 끝나고 나면 무료 방송하고요. 또 오늘 저녁 9시에 정지우, 10시에 강남 큰손이 무료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무료 공개 방송에 입장하신 분들 이번 돼지열병 관련주의 북한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번 급등 시세가 나오는 우성사 이런 것들을 미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공개 방송 오시게 되면 바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테마에 대한 설명 드릴 거고요. 히트루 테마, 기생충 영원 테마, 그래핀 테마, 돼지열병 테마, 5G 테마 계속 테마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수 빠지고 있지만 테마 종목들로 수익률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번 공개방송 오셔서 자세하게 한번 공부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하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시면 MTNW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역시 또 이제 바로 입장이 또 이제 가능합니다. 로그인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건 종목인 것 같습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 잘 포착을 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항상 주식으로 하는 경우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절대 올라갈 적에 추격 매수해서 물리지 마시기 바라고 성도자 빌어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